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부는 오늘 하루에 있었던 중요한 뉴스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정리해드리는 정면 브리핑으로 꾸며지고 있죠.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3월에 이렇게 눈이 와, 물론 갑자기 그 생각 나더라고. 옛날 영화인데 8월의 크리스마스인가 우리나라 영화 중에 그렇죠. 그 제목 그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경칩인가 입추는 지났을 거. 하여간 그런 거라면 경칩도 지났고 그럼 모레인가? 하여간 이미 봄이죠. 하여간 그런 게 있는데 24절기 중에. 근데 이렇게 눈이 오니까 눈도 엄청 아침에 제가 이제 학교 갈 때 이제 개강을 했으니까 아침 일찍 가는데 그때 눈이 안 왔어요. 근데 중간부터 눈이 오기 시작하는데 와 장난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근데요, 제가 여기 기상청을 뭐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설주의보가 아주 좀 인제 나오면 좀 거시기 하죠. 네, 서울에도 네. 뒤늦게 이제 대설주의보가 내려졌고 날씨가 다시 과거로 돌아간 것 마냥 춥죠. 네, 추워졌습니다. 전국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렸는데요. 수도권 그리고 서울도 지금 강한 바람과 함께 습설이 매섭게 내렸습니다. 습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겁고 습해서 잘 쌓이는 눈이거든요. 예. 또 무거워서 뭔가 사고도 많이 일어나죠. 비닐하우스 붕괴 사고라든가. 나무가 쓰러진다. 예, 맞습니다. 나무도 쓰러지고요. 그리고 특히나 눈이 많이 온 지역이 강원 지역이었는데 예. 지난 2일부터 지금까지 내린 눈이 50cm 이상이고요. 여기서 그치면 너무 다행이겠지만 문제는 앞으로 한 40cm가량 더 온다고 합니다. 원래 기상청이 예보하기로는 이 강원 지역에 1m가량의 눈이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예보를 한 만큼 앞으로 눈이 계속해서 내릴 수 있고요. 강원도는 지금 제설 작업에 정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람까지 부니까 눈이 막 가로로 내리더라고요. 너무 바람이 세서 눈이 막 휘날리듯이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1m면은 어휴. 그러니까요. 지금 해상에서 물결 최고 5m 매우 높게 일고 내일은 날도 굉장히 추워집니다. 오늘보다 더 추워지는데요. 아침까지 체감온도가 영하권인 곳이 대부분이겠고요. 혹시 겨울옷 벌써 정리하신 분들은 얼른 후다닥 꺼내셔서 내일은 좀 따뜻하게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벌써 그 옷장 안에 넣으신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게 왜냐하면 하도 요새 날씨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지구 온난화 얘기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초록색 비둘기 왔다는 얘기 아세요? 아니요. 초록색 비둘기가 저기 경상도 울산인가 어느 그쪽에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원래 초록색 비둘기가 저 베트남이 동남아 쪽에 많은 비둘기인데 그 비둘기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참치도 잡히고 그런데요. 동해 쪽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막 걱정을 했는데 또 이렇게 날씨는 갑자기 추워지니까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쨌든 눈 1m 정도 오면은 이거 피해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럼요. 말이에요. 일단 가장 눈이 오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출근 어떻게 하냐. 이동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잖아요. 어제도 이미 수십 편의 항공기와 여객기가 운항을 못했는데 오늘도 여객선과 항공기 결항이 잇따랐고요. 그리고 강원, 충북, 경북 등지에서는 도로까지 통제가 됐습니다. 국립공원 탐방로도 수백 곳이 폐쇄가 됐고요. 가장 바빠진 곳은 또 소방 관계자분들이겠죠. 소방이 100건이 넘는 소방 활동을 펼쳤는데 정말 다행인 점은 인명 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시설 피해는 12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학교들이 다들 개학을 했잖아요.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데 강원 지역은 눈이 워낙 많이 내려서 개학이 내일로 미뤄진 학교들도 있습니다. 5곳의 개학은 미뤄졌고요. 27곳은 등교 시간을 조정해서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 제일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 이 눈이 언제 끝일까. 특히 그럼요. 이제 강원도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오늘 밤이면 수도권 그리고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내리는 것이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눈이 특히 많이 오는 것이 강원도 비롯해서 동쪽 지역인데 동쪽 지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내일까지도 눈이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경북 북동 산지, 경상, 동해안, 제주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그리고 눈이 많이 왔던 강원 산지, 동해안은 늦게는 내일 저녁까지도 눈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계신 지역의 기상 정보를 계속해서 확인하셔야겠고요. 그리고 강원, 경북, 충북, 경기 동부 지역은 앞으로 좀 눈이 많이 올 거라고 예보가 되어 있으니까 피해 없도록 계속해서 대비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있는 지역은 눈이 안 온다 하시는 곳도 내일 출근길에 곳곳에 살얼음이 낄 수 있으니까요. 운전하시거나 보행하실 때 미끄럼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주의를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똑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사회생활 하지 말라고 그랬죠 내가. 네. 아이고 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내일이 경칩이다 이렇게 문자 주시고요. 제가 생각이 안 났잖아요. 전 이미 지났다 그랬는데 네. 죄송합니다. 개구리가 내일 깨는 날인데 개구리가 깼다가 다시 자게 생겼어요. 예? 내일이 경칩이군요. 내일이 경칩. 깨보니까 왜 이렇게 추워? 그러고서 네 이게 지금 알람이 고장 났나 이러고 다시 잘 수도 있어요. 예? 예. 요즘 개구리들은 알람도 울리나요? 그럼요. 다 요새 AI 시대인데. 그러니까 오늘 날씨 알려줘 이러고 다시 자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오늘 강의했을 때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이 발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한 게 이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는 것 저는 그걸 반드시 반대하진 않아요. 네. 근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이게 엉망이더라고. 엉망이라는 표현까지는 뭐하지만 아직 학습이 깊이가 덜 없어요. 됐어요. 예. 깊이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그것까진 좋아요. 자기가 쓴 거를 딱 해가지고 요약해줘. 그럼 요약 쫙 해가지고 PPT 만들어줘. 그럼 PPT까지는 돼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쓴 거를 집어내야 된다는 거지. 너는 무슨 전문가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아직은 좀 마케팅 쪽 모르겠는데 인문사회과학 쪽은 아직 멀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AI 시대인데 개구리도 당연히 동참을 해야죠. 그럼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개강했는데 전 제일 걱정했던 게 이게 지금 의대 정원이 1배 반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1배 반이에요. 그건 2배가 늘었는데 이게 제일 걱정인 게 뭐냐면 기존의 1학년 학생들 휴학했죠. 그죠? 그러고 나서 또 늘어난 학생들 또 왔죠. 그러니까요. 이거 미어 터져가지고 이 교육이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의대 강의실이 텅텅 비었다는 게 이게 뭐예요? 네, 일단 오늘 모든 캠퍼스들도 일제히 활기를 되찾았습니다만 의대는 좀 썰렁했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요.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 수강 신청 인원이 4,219명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 40곳 중에 10곳의 의대에서는 단 한 명도 수강 신청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본과 학생들 포함해서 이번에 입학을 한 신입생들까지도 수강 신청을 하지 않은 곳이 의대 10곳이나 되는 겁니다. 결국엔 이번에 입학한 신입생들도 이 의정 갈등에 합류하는 모양새가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연합뉴스 보도를 참고해서 전해드리면 의대 현장 캠퍼스 분위기가 굉장히 썰렁했다고 합니다. 예과생이든 본과생이든 없을 거다. 그나마 동아리방 있는 학생관 가면 예과생이 조금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학 내에서 만난 대학원생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신입생 만나기도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도 지금 의대 신입생 수강 신청해도 되느냐, 2호 학번은 수업 들으면 안 되느냐 이런 걸 두고도 열띤 토론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니 근데 그 신입생은 이 정원 늘어난 혜택을 받은 학번을 아니에요. 근데
수업을 거부하는 게 논리적인 좀 부정함이 있지 않나. 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교육부에서도 25학번, 그러니까 2호학번이라고 하죠. 2호학번은 이 수업을 거부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수업을 거부하는 2호학번 신입생에게는 대학에서 학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라고 약간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의 브리핑 내용인데요. 더 자세하게 보면 일단 작년에는 교육부가 학사 유연화를 해준 이유가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는데 네. 올해는 그렇게 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절대 동맹휴학 같은 것도 할 수 없을 것이고 특히나 이번에 입학한 2호 학번의 경우에는 더더욱 이런 조치를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 4학번 일각에서는 2호 학번과 분리교육을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는 아무리 분리교육을 받고 싶어도 2, 4학번이 복귀를 늦게 하면 이게 불가능해진다. 적체된 인원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2호 학번과 따로 분리를 해서 교육을 받고 싶으면 늦어도 3월 넷째 주 안으로는 학교로 돌아와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지금 그러니까 뭐 5, 6월 넘기면 안 된다. 뭐 이 얘기는 뭐냐면 개강 좀 늦게 해줄게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일단은 실제로 개강을 미룬 학교들이 있거든요.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좀 여유를 주는 학교들도 있는데 40개 의대 중에 5곳에서는 개강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가톨릭대 의대가 개강을 4월 28일로 연기를 하고 방학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좀 이런 스케줄을 바꿨고요. 그리고 고신대, 제주대는 3월 17일에 강원대와 울산대는 3월 31일에 개강을 합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모두 개강을 했는데 일부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게끔 학생들에게 이런 다른 옵션을 제공해 준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대규모로 유급이 되면 안 되니까 이런 옵션도 제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학사 관리 유연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 4, 2, 5학번 모두 몰리게 되면 이게 교육을 하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어서 3월 말을 넘기지 말아라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 뭐 올해 또 많이 넘긴다고 칩시다. 뭐 그러진 않겠지만 그럼 2, 4, 2, 5, 2, 6이 한 군데에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학번이. 그러니까 그거는 네? 이제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싶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정부도 뭐 솔직한 얘기로 안정적인 정부가 아니잖아요. 지금 혼란스러운 정부인데 이럴 때 그 미래의 의사 되시는 분들이 조금 좀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좀 생각도 듭니다. 우리 영민 아나운서 사는 동네에 그 마트 있죠, 대형 마트. 저 홈플러스 가요. 홈플러스. 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게 가장 가까운 홈플러스입니다. 거. 그렇죠. 뭐 롯데마트도 있고 홈플러스도 있고 이마트도 있고 많은데 네, 그렇죠. 이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다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예. 신용 등급이 하락하면서 자금 이슈가 상당히 있다라기보다는 잠재적으로 자금 이슈가 있을 수 있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라고 홈플러스 측이 밝혔는데요. 서울회생법원에서도 신문을 해서 이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내렸습니다. 지난달에 공시된 신용평가 때 신용 등급이 떨어져서 단기 자금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예방적 차원에서 신청을 했다고 홈플러스 측은 밝혔고요. 지금 홈플러스 측에서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좀 불합리했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온라인 채널로 많이 이동을 했고 그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홈플러스는 3년 연속으로 매출 성장을 달성한 만큼 영업 실적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데 전념하고 있다. 그렇지만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잠재적인 자금 이슈를 예방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이고 임직원과 노조, 주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를 극복해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회생하면은 이거 망한 거 아닌가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절차 개시 명령이 떨어지면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당연히 영업도 정상적으로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홈플러스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포괄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홈플러스 측은 이 회생 절차랑은 상관없이 홈플러스에서 운영하는 모든 채널, 오프라인 매장도 그렇고요. 온라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두 가능하다고 밝혔고 이렇게 회생 절차가 진행이 되면 금융채권 상환하는 건 유예가 되는데 협력업체랑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 이건 전액 변제가 되고 임직원들의 급여 역시도 정상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생 절차가 진행이 되면 금융채권이 유예가 돼서 금융 부담이 좀 줄어들게 되고 그럼 앞으로 현금 수지가 개선이 돼서 기업이 좀 더 정상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홈플러스 측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 금융부채가 약 2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예. 홈플러스가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이 4조 7천억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시장의 분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새 같이 이게 굉장히 정치가 불안했을 때 경제도 불안해질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또 이 좀 이름이 알려진 기업이 이게 또 완전히 뭐 어떻게 되면 이게 큰일이거든요. 이 여파가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